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승려입니다. 봄이 오니까 보이는 스피커가 하나가 있는데 블레이드 2를 훨씬 좋게 듣는 방법, 그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레이드는 사실 엄청난 스피커였어요. 캐프가 그 시점에, 그러니까 2011년이었는데 캐프가 그 시점에 갖고 있었던 모든 거를 다 쏟아 부어서 흔한 말로 열정을 다 갈아 넣어서 만들었던 그런 스피커죠. 오리지널 블레이드는 캐프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왜 조그만 LS50에 50주년작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냐면 마치 그 우리 집회에 들어가는 인물처럼 좀 더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 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보다는 5,000원, 5,000원보다는 1,000원, 1,000원보다는 500원, 이렇게 단위가 작은 돈에 좀 더 보편적이고 인기가 높은, 지명도가 높은 인물을 넣는 것처럼 캐프도 어떤 애니버설이나 중요한 제품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급기로 기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 설립 50주년의 타이틀은 LS50, 이 작은 모니터에 들어갔고요. 사실상은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먼저 만들었던 블레이드가 이 50주년 기념작이었어요. 그 블레이드를 높이를 10cm 작게, 그 다음에 사이즈를 조금씩 축소시키고 우퍼 사이즈를 줄인, 이렇게 만든 게 블레이드 2인데 시니어와 주니어의 관계라기보다 조금은 현실적인 사이즈로 진화시킨 형태가 블레이드 2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더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환경에 좀 더 맞는 스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리지널은 기념작의 성격에 가까웠기 때문에 일단은 제품 사이즈나 우퍼 구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블레이드 2가 좀 더 현실적인 스펙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제품이 2025년 봄 시점에 이렇게 보면 여전히 산뜻하기도 하지만 역시 블레이드 2가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구나, 이런 게 새삼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막 여러 제품이 출시돼서 뒤섞여 있을 때 그때 들었던 그 소리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나와 오래 갈 스피커는 역시 이거였다, 사용자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스피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캐프의 블레이드 2가 생명력이 길고 그러면서 클래식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언제 어느 때 들어도 그 표준 같은 소리를 내는, 그리고 음악을 이렇게 뭐 트렌디하지 않게 그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좀 구식이 되었다, 뭐 이런 느낌이 없이 언제 들어도 신선하고 쾌청한 느낌을 주는, 그러면서도 캐프만의 본성 같은 건데 묵직하고 육중한 베이스, 그게 제품 어딘가에 꿈틀대고 있는 그런 스피커란 특성이 역시 블레이드 2에서는 여전히 잘 나타납니다. 근데 왜 하필 봄에 이게 담겼냐? 캐프 블레이드 2 하면 역시 표준처럼 캐프의 모든 제품을 관통하는 캐프 기술의 본산인 그 유니큐 드라이버 12세대까지 와 있죠. 이것도 제품마다 사이즈도 조금씩 다르고 메타 버전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특성은 조금 더 고급화되고 표현력이 좀 더 반경이 넓어졌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캐프 블레이드에서 들려주는 높은 중역대 이상의 그런 대역 있죠. 대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 소리가 아주 청아하고 풋풋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역이 선명하고 아주 세세한데 그런 높은 대역을 내는 스피커들이 꼭 지켜야 될 거, 대단히 순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강하고 선명한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연주한 음악 신호가 그렇게 똑같은 음이 그냥 플랫하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미세하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변하는 느낌이 그대로 다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살짝 음색이 옅어지든 짙어지든 그래도 그런 풋풋한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가기도 하고 각을 세우기도 하지만 동그랗게 순간 마무리할 때도 있고, 이런 표현들을 할 줄 아는 그런 높은 대역이어야 그 대역이 진정한 의미를 갖고 교감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역 특성이 똑같이 만약에 한 4-50kHz까지 재생하는 스피커들이 있다 해도 어떤 스피커들은 귀가 아프다고 하고 어떤 스피커들은 바짝 긴장을 하게 하기도 하고 고역의 에너지가 강하기도 하고 화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회사마다 그 소재와 제조 기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캐프의 이 블레이드 2에 들어간 동축 유니큐의 소리는 기본적으로 쨍할 정도로 선명하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거는 80년대에 캐프가 유니큐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작은 통 속에서 엄청난 베이스를 만들어도 그 앞쪽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설정했던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게 약 40년을 진화해서 12세대까지 온 현재 유니큐는 그 소리가 이렇게 선명하기도 하지만 미세한 신호에 따른 그 미묘한 변화들 있죠. 그런 걸 굉장히 민감하게 표현하는 그런 유닛으로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타 버전이 되면서부터는 약하게 사라지는 음의 그 단계 자체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그렇게 변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세대, 11세대와 다른 12세대 유니큐 드라이버의 품질이고 그런 부분까지 소리가 나야 됩니다. 제대로 재생을 했을 때 그 소리가 나야 되고 그 소리가 나면 아주 이 봄날 같은 풋풋한 느낌, 아주 청순하고 모호하지 않고 선명하지만 흐린 부분과 선명한 이런 심도가 얕은 어떤 사진을 보듯이 그런 드라마틱함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가는 선이 있으면 굉장히 가늘게까지 묘사를 할 수도 있고 그게 금세 굵어지면 금세 이렇게 부풀어서 굵어지면 그 굵어지는 과정 자체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는 이런 드라마틱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게 케프의 어떤 사운드 컨셉이자 그게 목표였습니다. 블레이드2는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케프 사운드를 총 집약한 절정 같은 그걸 목표로 만든 스피커라서 케프의 그 이전에 50년이 그대로 다 응축이 돼 있는 가장 진화된 그런 사운드를 재생하고 있는 스피커고요.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가 사운드가 그런데 블레이드와 블레이드2의 어떤 특징은 케프의 다른 스피커와도 물론 다르지만 타 브랜드 스피커하고도 차별화시킨 부분은 역시 이름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 스피커의 디자인이에요. 사실 블레이드란 타이틀이 그렇게 어감이 형상화한 모양이 이제 칼날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칼날의 그 동그란 라운드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블레이드란 타이틀을 붙였는데 조금 다른 이름을 지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디자인은 일단 굉장히 슬림해요. 소리를 재생할 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블레이드2 앞 정면에다가 물을 이렇게 쏜다고 가정했을 때 물이 앞으로 다시 튀어나올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대로 통과해서 또 약간 회절이라는 원리랑 비슷한데 옆을 살짝 돌아서 대부분의 물줄기는 그렇게 앞으로 계속 가던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옆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은 살짝 측면으로 이렇게 반사되는 정도 그렇게 슬림하게 만들고 라운드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의 모서리는 이렇게 반원형처럼 라운드지게 처리해서 원래 음원에 없는 왜곡이나 불필요한 파동을 없애는데 재생의 차원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는 그런 디자인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도 케프의 그 엄청난 베이스를 내기 위해서 선택한 게 한쪽 스피커에 총 4개가 붙어 있죠. 2개가 쌍으로 서로 마주보게 돼 있는 좌우의 힘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한 소위 포스 캔슬링 방식의 4개를 그리고 그 우퍼 구경에 대한 설정도 상당히 세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저음을 내면 스피커가 좌우로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을 더 주어도 엄청난 베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봄 현 시점에서의 블레이드라는 스피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봤고요. 음악을 듣고 나서 그럼 이 스피커를 어떻게 듣는 게 최선이냐, 이 스피커 이렇게 들으니까 완전히 소리가 다르네, 그런 내용을 포함한 몇 가지 팁을 음악 듣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아름다워서 슬프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또 마른 간의 무심히도 꽃잎은 지내 바람에 머물 수 없던 아름다운 사람들 가만히 눈 감으면 잡힐 것 같은 아련히 마음 아픈 추억 같은 것들. 블레이드2는 저도 사무실에서 한 1년 좀 못되게 그렇게 오랜 동안 들었던 스피커인데, 그때 블레이드2를 옮기면서 했던 얘기가 이 스피커는 듣는 내내 여전히 새 것 같다, 그러니까 새로 막 갖다 놓은 스피커처럼 신선하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엄청난 베이스도 잘 내주고 전대역에 걸친 미세한 표현들, 깨알 같은 묘사력과 엄청난 다이나믹스와 낮은 대역을 표현해주는, 사실 이 사이즈와 디자인으로 굉장히 전능한 스피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째, 이 스피커가 일반적인 각진 6면체 스피커들에 비해서 처음에 보고 당황하는 건 뭐냐면, 각진 스피커를 반드시 벽에다 붙여놓고 들으셨던 분들은 블레이드의 디자인을 보고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건 어떻게 놔야 되나. 여태까지 음악을 들었던 공간에 이 스피커를 대입시키기가 굉장히 어색한 거죠. 그게 이 스피커를 일반화시키는데 상당히 좀 지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자면, 이 블레이드2는 자유롭게 배치를 해야 돼요. 물론 사운드를 놓고 보면 좌우의 환경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 이런 중요한 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틀에 박힌 채로 반듯하게 뒷벽이나 옆벽에 붙여서 들으시는 스피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치를 만약에 하시면 그럼 대략 맞습니다. 앞면과 측면을 구경하고 뒷면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둔,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게 이 스피커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이 스피커를 사용하는 어떤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밥 먹고 TV 봐야 되는 이 중간에 이렇게 세워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스피커 주변의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배치를 하시면 이 스피커가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옆쪽에 우퍼가 2개씩 총 4개가 있는 이 스피커의 측면을 반듯하게 옆벽을 보고 그렇게 두시면 이 스피커의 그 공들여서 만든 베이스를 제대로 감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위 여기서부터 토우인이 필요해요. 나를 향해서 살짝 얼굴을 각도를 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공간이 정확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베이스에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베이스의 품질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스피커를 일자로 놨을 때는 베이스가 옆면에 갔다가 그대로 다시 스피커로 와요. 안쪽 길이는 스피커를 향해서 서로 부딪히죠. 베이스가 그렇게 하면 100% 부스팅이 생깁니다. 공간이 좁을수록 더 그렇고요. 근데 이 스피커의 토인을 이렇게 주는 순간 베이스가 이쪽 바깥쪽 벽은 옆벽에 부딪힌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베이스. 그 다음에 안쪽 스피커는 저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부딪히면서 다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사라지는, 즉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더 좋은 베이스, 그런 아주 훌륭한 베이스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 각을 트는 그거 하나로도 그게 달성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스피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그렇게 듣고 있을 가능성도 높지만 반듯하게 듣고 계시다면 꼭 한번 도인을 해보세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참고로 제가 이 블레이드의 유일한 불만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위에 상위 그리고 내부 뒷면까지를 만든 품질에 비해서 아래쪽이 약간 부실해요. 저 옆에 있는 저 윌슨 베네시 정도만 만들어줬으면, 그건 좀 과하지만 베이스가 이 전체 디자인을 좀 감안해서 미니멀리즘으로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두텁고 존재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스펜션 기능이 좀 더 좋은 그런 스파이크를 써주면 효과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소 어쿠스틱제가 있어요. 아이소 어쿠스틱도 이제 여러 스피커에 쓸 수 있게 다양한 디자인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이아2라는 모델이 딱 맞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스피커를 모니터로 쓰는 분들도 많은데 가이아2를 끼워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침 소리샵이 지금 아이소 어쿠스틱의 딜러죠. 소리샵에서 아마 바로 장착을 해볼 수 있는 가이아2를 한번 사용해서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또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아이소 어쿠스틱의 이 서스펜션 제품들은 다른 회사처럼 이렇게 디퓨징을 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 진동을 하나로 축으로 몰아서 쭉 아래까지 끄집어 내려오는 특이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에 스파이크를 장착하면 양감을 다 싹 없애버리는 쪽이 아니라 묘한 탄력을 둔 채로 저음의 해상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블레이드나 블레이드 2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끼워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그랑 덧붙여서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베이스가 아래쪽에 있지 않고 위에 있잖아요. 포인트 소스 드라이버라 그래서 한 지점에서 저음이 양쪽으로 그 다음에 중고음은 앞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만든 디자인이라서 사람 귀 높이에 있습니다. 베이스가. 그래서 아까 말한 토인을 주더라도 베이스의 위치를 좀 의식하시면서 거기다 뭐 음향판을 두시든 뭐 베이스 트랩을 두실 때도 좀 더 고급 사용자들은 음향을 개선할 때 좋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블레이드 2의 음질을 최적으로 듣는 방법은 역시 앰프와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뭐 케이블 이런 것까지 그거를 잘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블레이드 2를 최적으로 듣는 그런 앰프는 다시 정리하면 순도가 높아야 돼요. 무조건 강한 에너지로 몰아붙이는 그런 앰프를 쓰면 저음의 다이나믹스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 이 캠프 특유의 중고역 아까 말한 그런 미세한 부분과 세세하게 변화하는 그런 아주 민감한 중고역을 훼손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앰프 고를 때 대출력이냐 수출력이냐 둘 중에서 하나를 만약에 고르신다면 오히려 소출력 쪽을 쓰시는 게 이 제품 쓰시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뭐 공간에 따라 선택하는 거지만 뭐 대출력이면서도 그런 표현이 되는 그런 앰프면 일단 제일 좋고 만약에 소출력과 대출력을 두 개를 놓고 같은 예산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작은 출력이 오히려 캠프를 듣기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뮤지컬 피델리티 A1 같은 그 A 클래스 동작을 하는 인티 앰프로 캠프 블레이드를 아주 멋지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걸 참조해보면 음의 이음매가 자연스러운 소출력 A 클래스 앰프나 진공관 앰프들도 블레이드 2하고 아주 멋진 조합이 된다는 거. 근데 베이스까지 즐긴다 그러면 소출력 모노블록 앰프를 쓰면 제 경우에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외에도 블레이드 2에 대해서는 할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12세대 유니키 드라이버와 캠프가 자랑하는 CFD, CLD 같은 그런 내부 어쿠스틱 기술과 터뷸런스를 없앤 그 트윈 포트 설계, 뒤쪽에 스피커 바인딩 포스트를 싱글로도 바이 와이링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은 쌍으로 된 조형물 두 개를 놓고 감상하신다는 집의 인테리어를 이렇게 매끄럽게 블레이드 뒷면처럼 아주 유연하게 흐르는 음악이 그렇게 흐르는 공간을 연출하는 그런 오브제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게 이 제품을 좀 더 격조 높게 좀 더 높은 가치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카페 같은 데 굉장히 잘 어울려요. 사운드적으로 그렇고 디자인이나 조형의 미학 같은 게 카페 같은 공간에 잘 살아납니다. 미술관 이런 데도 잘 어울리고요. 해외 블레이드 광고를 보면 미술관 같은 그런 곳에 이렇게 배출해둔 그런 장면들이 아주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은 봄을 맞아서 갑자기 당겨온 스피커 블레이드 2를 이 제품의 사운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보고 최적으로 듣는 방법이 뭔지 몇 가지 팁도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2025년 요 봄의 감성 오래 추억으로 남기시려면 좋은 음악과 뭐 책도 많이 보시고 그런 좋은 시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